예, 분리형 교량 중분대 타설 하기 위해서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 분리형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철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기계 타설을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안으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수출풀이 들어가죠. 이게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난이도가 높냐면 철근 걸리죠, 수지로풀이 중간에 끊어지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뭐 철근 같은 경우 뭐 아주 지금 잘 잡아놨어요. 타설을 하기 위해서 라인선도 다 띄우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장비 세팅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혹시 아실랑 우리 그 좀 기계 타설 하신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작업을 좀 하신 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이 철근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건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철근을 최대한 넓힙니다. 최대한 넓혀야지만이 나중에 타설했을 경우 이 철근이 콘크리트를 받쳐주는 거죠. 대개 보면은 오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벌립니다. 최대한 벌려서 여기서 받쳐주고 가운데가 주지 않도록, 가운데가 함몰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완전 그냥 오므리고 합주기가 딱 됐다, 그럼 여기 피복이 많아가지고 주지 않죠. 기계 타설 하시게 되면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넓히는 겁니다. 최대한 넓히. 지금 이것도 좀 좁아요. 더 넓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쭉 가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저 정도로 벌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타설 해오잖아요. 우리가 바이브레다를 어떻게 다냐면은 상, 중, 하 이 옆에다 단다. 옆에다 달아요. 여기도 뭐 또 상, 중, 하 이렇게 옆에다 달기 때문에 나중에 타설 해오잖아요. 그러면 바이브레다 액션을 해가지고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어. 그래서 최대한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드에 가까스로 들어간다 할 정도로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몰드에 들어갈 정도만 되면은 이게 바이브레다 액션이 해갖고 약간 오므라들죠.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요 뭐 괜찮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벌려줄 경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스트랍이 있죠. 우리가 타설하게 되면 이 스트랍이 걸려가지고 작업 진행을 못합니다. 스트랍에 수질필이 걸어지고 끊어지고, 그렇죠. 이게 최대한 벌리니까 칼날 지나가는데 막 넓지 하잖아요. 칼날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벌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근을 잡을 때, 철근을 결속을 할 때요, 이게 우리가 뭐 철근쟁이들이 결속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기계 타설을 하다 보니까 막 철근 걸리죠, 뭐하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이 스트랍이 완전 밀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경우에 따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철근을 다시 당겨서 묶고 그랬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 스트랩 좀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걸 이제 철근 결속하는 분들이 저걸 이제 스트랩을 이 앞을 결속을 하고요, 뒤는 뭐라 그럴까,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결속을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앞은 피복이 있으니까 뒤를 당겨서 아니면 상단을 올려서 결속을 하고 앞에는 약간 그냥 뭐 하단으로 내린다든지 처지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이 서 있는 철근에 완전 밀착이 돼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칼날 지나가면서 걸리는 겁니다. 이게 쭉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철근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철근이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칼날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꺾어줘야 돼요. 우리 오늘 이걸 꺾는 과정에서 꺾는 핸들이 없다 보니까
파이프 렌치로 그러다 보니 파이프 렌치가 뽀사졌어요. 뽀사져 가지고 뭐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벌려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상단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벌려서 합니다. 대부분이 다 오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부분 다 오므리고 타설을 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벌리니까 칼날 지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쳐주니까 가운데로 함몰되니까 벌어질 염려가 없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설에서 쭉 이게 철근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발브레다가 전부 다 이쪽에 달려 있어가지고는 안으로 밀어요. 얘도 안으로 밀고. 그래서 최대한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자, 몰도 앞으로 왔는데요. 이게 지금 뭐 철근 잡았다 했는데도 이쪽에 피복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타설 당일날 좀 더 넓힐 겁니다. 이쪽으로 더 철근을 벌려서 타설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6번 이제 칼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출풀이 이리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전진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칼날이 이 안에 있는 스타랍에 걸리죠. 또 여기에 걸리죠. 이 철근에 걸리죠. 그래서 스트랍을 최대한 당겨서 공간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가다가 스트랍 걸리니까 막 달라들어 다 빼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때문에 칼날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는 벌려주고 이렇게 탓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몰드가요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32전이나 되더라고. 상당히 원래 이렇게 넓은 건지 내가 28cm로 알고 있는데 또 바뀐 건지 뭐 32cm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뀐 건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게 몰드가 잘못 온 건지, 예, 뭐 물론 자 현장에서는 몰드 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수출풀이 우리가 보통 설계에 여기가 2cm로 되어 있어요. 수출풀이. 근데 2cm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 이게 여기는 얘는 6T고 얘는 9T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바이브레다 액션에 이게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강하게 9T짜리로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9T로 했어도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어. 자, 우리가 설계에는 20mm 수출풀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25mm로 지금 칼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 얘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이브레다 액션을 해가지고 오므라든다고. 그러면은 자, 이 가운데는 뭐 매갈이 없습니다. 바이브레다 액션은 오므라들어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2.5mm만 오므라들면 5mm가 오므라들죠. 수출풀이 끼어. 뒤로 수출풀이 밀려야 되는데 뒤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수출풀 끌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나중에 탓을 할 적에요. 지금 탓을 할 적에 이 안을 랜턴으로 이렇게 들여다 한번 보세요. 랜턴으로. 그럼 오므라들었습니다. 후레쉬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오므라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mm 스틸풀 쓰지 말고 10mm를 쓰세요. 10mm를 쓰면 안 끊어져. 대개 보면은 20mm 써야 안 끊어진다. 두꺼우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mm는 이 철판이 꽉 눌러가지고 끼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mm를 저는 우리 여기 이제 탓을 할 적에 10mm 스틸풀을 이미 구입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했어요. 찌그러지기 때문에 스트립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여기 현장도 전에 탓을 하다가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끊어지는 이유가 그거다. 이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아마 저하고 생각이 틀릴 겁니다. 왜 철근을 이렇게 벌리지? 철근을 벌리니까 상당히 벌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을 벌려서 얘는 받쳐주고 양쪽에서 받쳐주고 가운데로 함몰되게. 그러면은 이게 벌어지겠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나중에 제가 이제 탓을 하면서 뭐 영상을 다시 올리겠지만은, 탓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작업 안 할 때 뒤돌아보면은 뭐 작업이 끝나고 작업 전에 제가 영상을 찍거든요. 자, 여기는 자 난간 절대 방호벽입니다. 어떻게 잘 나왔나요? 선형 어때요?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높이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면. 저 이거 타설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랬겠지만은 그냥 그날 와가지고 매달고 타설하기 바쁘고 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몰두 수정도 못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타설해보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나중에 저 반대편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은 이 상단도 막 엉망이에요. 엉망. 다 떼웠어요. 그냥 이제 이 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전에 다 올렸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밟이 잘 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 했는데 이 몰드는 새로 제작해서 그 첫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고 쳐요. 자, 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나왔다고 만족도가 높은데 자 이제 반대편으로 와가지고요 이쪽 쭉 타설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부터 저 조인트까지는 방음벽 기초입니다. 그다가 저 조인트부터는 이제 방호벽으로 타설을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여기 방음벽으로 타설을 하려고 설계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설계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교량을 설치할 때 이 날개를 먼저 설치합니다. 날개. 저기는 이제 삐아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날개를 설치할 적에는 방음벽으로 설계가 났어요. 하고 방음벽으로 철근을 결속을 했어. 철근을 배근하고 결속을 다 했어. 그다가 이제 자 방음벽이 저리 옮겨갔습니다. 저 앞에 방음벽 저리 옮겨가면서 방음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량 상판은 이제 방호벽, 교량 난간 절대 방호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 방음벽을 저까지 쳤냐? 근데 이제 타설하다 보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고 이어 타설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좀 남아요. 남아서 한번 쳐보자. 한번 타설해보자. 이게 안 주지 않더라고. 갖고 뭐 그 콘크리트 남은 거 다 소모하고요. 다 소모해서 여기서 이제 절대 방호벽으로 시작해 나간 겁니다. 사실 저 조인트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그 끊고 몰드 교체하고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입니다의 전기 박스 이거 파는데 애먹었어요. 얘가 파는데 그러니까 이 전에서 끊어야 겠더라고. 이 전에서 끊어야지 이게 나가니까 이게 파는데 애먹습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저 반대편하고 이쪽 편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는 뭐 선형도 그렇고요. 뭐 높이 엘리베이션 면도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우리 공부가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공부가 전혀 안 생길 수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면이 좋습니다. 저쪽하고는 완전 비교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영상을 아마 몇 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단 바이브레다 상단에 우리가 몰드가 시작되는데 이게 헌치가 두죠. 헌치 두면은 바이브레다를 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이브레다를 얼마나 저쪽 타설하고 이쪽 타설할 적에는 바이브레다를 다 수정했어요. 어느 정도 수정을 했냐? 이 바이브레다를 기존에 있는 데다 15cm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15cm를. 근데 여기 다짐발도 잘 봤고요. 면도 좋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뒤에 숨구멍, 앞에 숨구멍하고 그 숨구멍 그 뒷부분을 살짝 벌려줬습니다. 살짝.
그렇지 않으면 앞하고 뒤하고 숨구멍이 똑같아가지고 판이 똑같아가지고 여기를 대패로 깎고 가는 거예요. 나무를 대패로 깎으면 반질반질하고 매끈하지만 콘크리트는 그게 아닙니다. 골재를 깎으면은 일어나요. 골재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골재 분리가. 그래서 뒷부분을 약간 벌려주는 겁니다. 자, 몰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자, 전날 이제 여기까지 타설을 하고요. 여기까지 타설을 하고 여기를 이제 이어 타설을 한 겁니다. 이어 타설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쭉 타설해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일 타설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갓바를 씌우죠. 갓바를 씌워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다 벗겨냅니다. 갓바도 벗겨내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쭉 나갈 때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거예요. 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손 볼 때까지 손을 다 보시고 그냥 최대한 밥을 싸도록 어떻게 좀 더 하시고 이 옆에 콘크리트는 다 파내지 마세요. 갓바도 씌우지 말고 파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몰드 세팅만 가능하도록 피복만 벗겨내는 겁니다. 피복만 상단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피복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시비 걸지 않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말을 잘해. 주댕이를 잘 까야 돼. 이빨을 잘 까야 된다 이게. 아니 우리 기존의 교량에 이제 뭐 좀 높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더 강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타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치핑하죠. 치핑 살짝 깬다든지 치핑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천공해가지고 철근 올리고 철근 신고 그 다음에 메시 메고 타설하잖아요. 아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뭐 이건 치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타설하면 돼요. 세팅해가지고 타설하면 세팅할 수 있도록 피복만 벗겨내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세팅을 해서 타설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밤 늦게까지 연수생 달라부터 직원들 달라부터 다 파내야 돼. 다 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씌우기 방음벽이 아니라 중앙분리대 더 씌우기 그거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더 씌우기 천공해가지고 철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메시 매가지고 그냥 치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말을 잘 하셔야 돼. 어버어버 되지 마시고. 자, 여기는 이제 에피소드가 좀 많았어요. 쭉 타설하고 가다가 바이브레다도 하나 호수가 터졌어. 호수가 바이브레다 하나 호수 터졌죠. 보시면 어떻게 저는 괜찮습니까? 사실은 여기 수동 놓고 왔어. 수동. 제가 깜빡해가지고 수동 놓고 갔어요. 여기 에피소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수동 놓고 가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저 바깥으로 곡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직선이 돼버린 직선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 다들 걱정합니다. 뭐 여기 관리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작업자들 막 걱정을 많이 해. 이거 털어야 돼, 어찌해야 돼, 막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만히 놔두라고 하고 여기 타설 저 앞에가 또 이제 다시 방음벽 기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방음벽 하는데 저 정확한 명칭은 방음벽 기초입니다. 방음벽은 저 앞에 있는 거 저게 방음벽.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방음벽 기초 위에 방음벽이 올라간다는 거죠. 정확한 명칭은 방음벽 기초. 그다음에 저 토공도 마찬가지예요. 토공도 방음벽 기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웅벽이라고 했다가 뭐 어쩌고 하는데 방음벽 기초입니다. 방음벽 기초까지 타설이 다 끝나고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500기 상승각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댑니다. 돼가지고 백호 보고 살짝 밀어라 해가지고는 멋지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대걱정을 했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한다. 갑바 씌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갑바 씌우지 말라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방음벽 기초가 시작돼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뭐 아주 잘 맞았어요. 여기서 끝나고 근데 여기서 끝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끝낸 이유가 뭐냐면은 장비를 쭉 빼서 여기까지 와서 몰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몰드 청소를
응? 몰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빼가지고 청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드러낼 때 힘들어요. 드러내고 그 몰드 청소하려면은 바이브레다 호스 다 연결해야 됩니다. 바이브레다 호스 다 연결해가지고 청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분리형 교량 중분대 몰드에 왔습니다. 이제 몰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수정했느냐, 저 절대 방호벽을.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기계 탓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안에 바이브레다 브라켓가 있어가지고 바이브레다를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요거를 절대 방호벽을 제가 가져왔을 때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5cm를 옮겼습니다. 15cm. 처음에 10cm 옮겼다가 그게 또 부족해가지고 5cm를 더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이브레다가 요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요 안까지. 그러니까 밀어내고 다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이브레다도 지금 집어 넣어야 돼. 한 10cm는 집어 넣어야 됩니다. 10cm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헌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걸 만약에 헌치를 주면 바이브레다를 집어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이 얘가 조금 여기서 방해를 하고 있네요. 애매해. 전에는 이게 헌치가 이렇게 심했어요. 헌치가 이렇게 각도가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브레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헌치를 약간 애매하게 해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이브레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바이브레다도 지금 약 계산해봐 45도 각도니까 여기에 이제 얼쩡얼쩡하고 있어요. 헛질하고 있는 거. 바이브레다가 지금 여기서 헛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한 10cm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헌치를 주지 말아야 돼. 못 밀어내. 우리가 이게 헌치가 있음으로써 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뭐 해가지고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밀어내는 거.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둥이를 쪼그리면 수압이 세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콘크리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 밀어내. 엉망진창이 다짐도 안 되죠. 엉망진창. 다시 몰드 앞에 왔는데요. 이 칼날이 한 30cm 더 나와야 됩니다. 30cm 칼날이. 근데 전에는 30cm 나왔는데 이 칼날을 적게 지금 뭐야? 6cm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왜 이걸 전에는 30cm 했는데 왜 6cm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알 것 같아. 왜? 이 칼날이 오면서 저 스트랍에 닿는다 이거야. 스트랍에. 예? 스트랍에 닿기 때문에 칼날이 길어서 닿네, 어찌네 저찌네. 칼날을 줄인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칼날이 왜 30cm 나와야 되냐. 나중에 우리가 이거 탓을 하다가 뭐 그날 다 끝까지 탓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다음날 탓을 하게 되면은 뒤를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밥을 채우는 와중에 콘크리트가 뒤로만 밀리면 상관입니다. 앞으로 기어 나와요. 앞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이리 들어갈 수가 있어. 이 파내야 돼. 다 파내야 됩니다. 한 이만큼 나올 건데, 이만큼 여기까지 막 나올 건데, 다 파내야 돼. 그래서 3cm, 저는 막 한 40cm 나와야 된다고 봐요. 파내야 된다. 자, 몰드 뒤로 왔습니다. 자, 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보면은 제가 뭐 이해를 하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여기는 앞에고 이건 뒤고. 잠깐만요. 자, 이 숨구멍을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낀 겁니다. 보이나요? 이게 다 제껴줬어요 지금. 갖고 여기는 좀 층이 돼 있어요. 뒤는 매끄러움합니다. 이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면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끝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끝이. 근데 여기 숨구멍이 한 5mm는 돼야 돼요. 그래야 얘가 좀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자, 구멍을 5mm로 잘 뚫었는데 저쪽 그 방호벽 낮은 거 쳤는데 이쪽이 좁아. 얘가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나름 했거든요.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장이 좀 멀어서 그런데, 자, 얘는 못 벌렸어. 얘는 못 벌리고 다 밑에는 벌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면이 좋은데 얘가 좀 어성부성 하더라고요. 확실히 틀립니다. 확실히 틀려요. 제가 이쪽 다 벌려준 거예요, 이게. 예? 다 벌려준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여기서 우리가 미장할 때 흑칼로 앞을 약간 살짝 들어주잖아요. 똑같은 높이로 간다라고 뭐 어떻게 느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깎고 가는 거죠. 대패로 나무를 깎으면 반질반질 하지만 콘크리트를 깎으면은 골재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골재 분리가. 이 몰드가 그래도 나름 뭐 여기저기서 나름 그 선수들이 나름 선수들이 몰드를 사용했을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이걸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에 그 유튜브로도 올리고 정말 설명 잘 해놨더라고. 어떤 분인가 몰라도 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안 본다는 거야. 봐도 이해도 못 얻고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장비 기사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 예? 장비 기사는 이거 기본이에요. 뒤 면이 약간 넓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드판 토공 같은 데는 사이드판을 토공 같은 데는 앞이 좀 내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를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드가 들리는 거죠. 장비가 한쪽 다리가 찐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장비 오퍼 기사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 주둥이만 까지 말고 이게 기본인데 지금 이거 많은 사람이 썼을 거라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한 사람 하나 수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바이브레다 브라켓도 수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바이브레다 마냥 이빨 때려가지고 몰탈 기어 들어가고 스티플 부러지지 끊어지지 면 개판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는 처음에 이걸 그 뭐라 그럴까 이 원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이걸 그라인드로 갈았어요. 이렇게 뒷부분을 그라인드로 갈다가 나중에는 이를 달고 가지고 뭐 달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드라이브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 근데 달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강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면 안 돼. 여기서 간섭을 받아요. 간섭을. 자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몰드 좁은 것은 여기서 했다고 여기서. 근데 이게 뭐야? 몰드 부착판 여기 있으니까 손 닿지도 않지 막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거 손 끼가지고 막 까지지 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자 몰드 제작하시는 분이 요거 나팔식으로 이거 하잖아요. 이거 벌리잖아요. 나팔식으로. 이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걸 좀 살짝 벌려줬으면 좋겠어. 2mm 3mm 정도. 요걸 좀 2mm 3mm 정도. 2mm 3mm 정도만 벌려주면은 그게 좋겠어요.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나팔식으로 벌릴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고 2mm 3mm만 벌려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옆에 와 있는 몰드는요. 내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가기 전에 여기 결말을 짓고 가시게. 이게 이제 왜 여기다 다뤄놨는지는 난 알겠는데 이제 분리가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큽니다. 너무 왕방울처럼 다뤄놔서 왕방울처럼 이거 내가 이게 남의 거라 뭐 이거 어떻게 수정을 못 하는데요. 뭔 이유가 있어서 이거 다뤄놨을 거야. 달았으면은 명가리를 깔끔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달아놔야지. 엉성하게 그려놓고는 뭐 조선소에서 용접을 했네 어쩌네. 조선소에서 본 용접을 조선소 옆에 뭐 고물상 이런 데서 포르나 보고 뭐 딸딸이나 치고 그랬지. 이게 뭔 이게 정말로 이게 분리가 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너무 크다. 그러면은 좀 차라리 가는 걸 분리가 되라고 했으면은 누가 현장에 시비를 걸었으면은 시비를 걸어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이게 깎고 나간다고 깎고 지저분해진다. 이것 때문에 상부가 버려질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버려질 수가 있어. 좀 얇은 거 한 4T짜리로 살짝만 해준다가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돼야 된다. 만약에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철판 끝나는데 저기서부터 같이 대줘야 돼요. 예? 같이 대줘야 된다고. 이거 다 깎고 나간다. 이거 내가 이제 뭐 이게 우리 거 몰드가 아니라 수정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판 골재 일어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살짝 표시만 해줘도 분리가 돼요.
왜 분리가 되냐? 수질풀이 이게 나오면서 좀 뜹니다. 수질풀이 한번 작업하면서 한번 보세요. 뜨기 때문에 바로 밑에 깔려 있다고. 할 필요, 제가 살짝만 표시해도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 살짝만 표시해도 그리 분리가 돼요. 그리고 두께가 20mm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5m 정도밖에 못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10mm는 한 50m,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범위도 적어지고 간격도 넓어진다고 그래야지. 넓어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끊어질 확률이 적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질풀이, 그러니까 수질풀 이음새 부위에서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테이프가 말립니다. 테이프가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두꺼워지죠. 자, 철판을 눌러서 온물이죠. 말려가지고 그러다 이게 테이프가 벗겨져 버려요. 벗겨져 가지고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테이프 말려있지, 그럼 꺼내지도 못했죠. 아래 칼날 안에 말려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산소로 달궈서 녹여버립니다. 제가 저 몰드도 그런 것 같아. 산소로 달궈서 녹인 것 같아. 그 뭐 이렇게 좀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 한 번 있었냐면은 물론 이제 1350짜리, 물론 이제 1300, 여기 갖다는 LMC 포장을 하기 때문에 1320이나 아마 그럴 건데 거기서 수출풀이 없어요. 물론 다리도 이렇게 길지 갖고 한 50m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풀을 저 한성수지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보일러 가게 이런 데서 수출풀 구입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 5mm밖에 안 돼요. 수출풀이 5mm. 근데 거기에 은박지가 붙어있다고. 은박지가 우리가 막 뭐라고 그래, 칼로 째지 않는 한은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분리가 되고 멋지게 되더라고. 잘 나왔어요 그때. 자, 이제 이게 방음벽 기초 몰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숨구멍이 한 5mm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적어. 안 빠진다. 너무 적어가지고, 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막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막히는 현상. 한 5mm는 돼야 돼요. 몰드 제작하시는 분은 그걸 아셔야 돼. 한 5mm는 돼야 돼. 그래야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이거 제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요. 이건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건 못 제낀 거야. 뭐 몰드도 우리 것도 아니지만은 못 제낀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몰드는 꼬마꼬 몰드로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앞에 같이 부착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250 몰드 부착판이 250 몰드. 250이 처음에 이렇게 왔거든요. 250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달 때 물론 이제 막 샤클도 달려 있고, 절대 나는 이제 불안해. 이거 어떻게 달 때 뭐 떨어져가지고 발등이나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달 경우 우리가 꼬마꼬 몰드처럼 달면은 이제 앞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몰드가 휘거나 뒤틀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뒤틀립니다. 우리 뭐 부채돌이라든지 성토보다이크 치고 뭐 터널 공동구 2차 칠적에 휘어요. 여기서 못 잡아주니까 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내가 이거 보는 순간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심하다는, 정말로. 이거 이렇게 꺾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꺾은 이유가 뭐랄까, 빼고가 바로 붙게 지금 이렇게 꺾은 건데, 이거 안 내려갑니다. 이거 안 내려가요. 이거 사선으로,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쭉 해줘야 돼. 얘는 몰드 부착하기 때문에 얘는 똑바로 올라가고, 얘는 똑바로 올라가고요. 여기 사선을 쭉 떼야 돼. 여기도 사선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이거 안 내려갑니다. 이거 빼고가 여기다 부으면은 가운데는 내려가려면 몰라도 이거 안 내려가요. 이거 몰드 수정해야 됩니다. 어느 분 건지 어느 회사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몰드 수정해야 돼요. 쓰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죽습니다. 죽어. 여름에 이 공굴이 또 굳어가지고 이거 깨내려면은 죽어. 타설 오는데 죽어야지. 공굴이
그러면 뭐더러 기계 타설을 해? 공구리 깨는 일이나 똥 퍼는 일이나 똥 퍼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몰두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뭐 한 몇 메터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연속 작업을 할 적에는 이거 몰두 어디 뭐 그냥 어디 굴러 처박혀 있는 거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몰도 벌써 보면 요 두드러 패고 뭐 하고 뭐 요것만 봐도 꽤 오래 사용한 겁니다. 연식이 꽤 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 여기 벌려준 사람이 없어요. 요거 벌려주는 사람이 없어. 일부는 다 막혔고 뭐. 근데 이것은 마음에 들어. 이 봐요. 저기 저 앞에서 잘록하게 딱 해가지고 매실을 딱 잡아주는 거. 이걸 누가 먼저 시작할게요. 다 자기가 1등이지. 다 내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지. 내가 너희 제일 먼저 이런 거 들어보면 기본 이제 다이크 기사가 기본도 모르면서 뭔 그리고 우리가 중앙분리대에 타설 할 때 이어 타설 한다든지 뭐 할 적에는요 이 우회를 때리지 마시고 이거 보면 막 완전 여기 뭐 초토화됐어요. 우회를 때리지 마시고 얘 사이드판을 때려. 사이드판 하부를 때리자. 하부를 때리고 여기를 때리고 이 본판을 때리면 안 됩니다. 이 본판 막 엄청 두드려 팼어요. 엄청 두드려 패가 내가 보면은 배는 안 나왔는데 엄청 두드려 패 자국이 많이 났어요. 본판을 두드려 패면 찌그러진다. 차라리 사이드판을 때리고 옆을 때려갖고 하부를 때려. 하부를 때려서 하부를 다짐을 시켜야 돼. 전부 다 위에 매달려갖고 위에만 때린다. 자 위에는 밥이 찼어. 출발하고 출발하잖아요. 하부는 엉성해가지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스타트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스타트 할 때 이제 뭐 이어 타설 할 적에는 뭐 뒤에다가 뭐 결속을 하죠. 연결을 하는데 그냥 처음 스타트 할 때 물론 뒤로 빼죠. 뒤로 빼고 메시 다른 분들은 메시를 막 깔깔이로 해가지고 뭐 스틱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단단히 묶어 놓죠. 저는 안 합니다. 메시를 한 이 정도만 뒤로 빼놓습니다. 이 정도만 뒤로 빼놓고 메시가 처지지 않게 위에 뭐 하나 걸어놓는다든지 그냥 밥 받아서 그냥 출발합니다. 밥 받아서 그냥 뭐 안 묵어요. 그냥 출발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자 콘크리트가 지금 여기 차 있어요. 콘크리트가 차 있기 때문에 메시를 잡아준다. 메시를 잡아줘요. 그리고 바이브레이터를 치면서 메시를 같이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 우리는 본선 포장은 다짐을 하고 가고 뭐 오실레인딩 빔이 평탄 작업을 하고요. 슈퍼썸머스가 미장을 하고요. 뭐 명무르기는 이제 뭐 타키크루스나 이런 것이 하지만 우리는 다이크는 이 뒤로 밀려야 돼. 밀리면서 가는 겁니다. 밀리면서. 그래서 약간 엠보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밀리면서 그러니까 밀리면서 가야 돼. 그다음에 밥을 받았으면 바로 출발해야 돼. 밥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이제 이어 타설 할 적이라든지 스타트 할 적에 대개가 보면은 한 20분, 30분 기다렸다가죠. 그 무너집니다. 그거. 그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세운 거지. 그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20분, 30분 기다리죠. 요 칼날의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 칼날 안에 공구리가 굳어요. 칼날 안에 공구리가. 자, 그러면은 밥을 채웠다 싶으면 바로 갑니다. 바로 출발해요. 바로. 그래야지만이 칼날 메시도 잘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 저 분리형 교량 중문대 탓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철근을 오므려야 된다. 수지르프를 20mm를 써야 안 끊어진다.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철근을 최대한은 벌려야 된다고 하고 수지르프를 10mm짜리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걱정인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뭐 현장도 그렇고요, 뭐 사업주도 그렇고 지금 뭐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쭉 해본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이브레다 브라켓 한 15cm 옮겼다고 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단 제가 보여주려고 그 몰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그 몰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몰드인데 뒤에 난간대가 있어가지고 저쪽 기울어졌어요.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고. 저렇게 몰드를 탈착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저 안전이 보면은 난리 나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여기 잘 나왔습니까? 바이브레이터 자국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햇빛 보이면은 바이브레이터 자국이 딱 선명하게 나오고, 자 이쪽은 이제 좀 햇빛이 비치니까 바이브레이터 자국이 좀 살짝 나요. 자 이 바이브레이터 자국을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 바이브레이터를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이쪽은 바이브레이터 자국이 안 납니다. 물론 이제 그늘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수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이브레이터가 제가 얘기했죠. 작업을 하다가 호스가 터진 겁니다. 이게 호스가 터져가지고 부랴부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아침에 달았다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음벽 기초로 끝났잖아요. 아까 방음벽 기초로 끝나가지고 이제 바이브레이터도 아침에 달고 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탓을 하면서 바이브레이터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여기 자국도 없고요. 아주 잘 나왔어요. 이 탓을 할 때 영상을 찍었으면 참 멋있을 건데, 자 커브다 보니까요. 정말로 멋져요. 정말 멋져요. 잘 나왔어요. 뭐 제가 탓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잘 돌렸습니다. 저게 이제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 뭐 떨어지는 것도 없이 현장에서 좋아합니다. 저거 고속도로 지나갈 때 뭐 떨어지면 어떠냐 저 어떠냐 막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작업을 잘 했습니다. 이게 절대 방호벽 몰드인데요. 좀 제가 봐도 좀 불안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넘어지진 않는데, 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처음에는 이 바이브레이터 브라켓 위치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이게 10cm 옮긴 거예요. 10cm. 그래도 안 맞아. 다시 또 뚫었어요.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터 브라켓 볼트가 여기 있다가 제가 이걸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이리 옮겼는데 그래도 좀 더 집어넣어야겠더라. 그래가지고 5cm를 더 15cm를 집어넣은 겁니다. 15cm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구멍은 몰드 공장에서 구멍을 낸 거고, 여기는 제가 현장에서 구멍을 낸 겁니다. 이게 잘 뚫었죠. 이게 이제 몰드 공장에서 산소를 뚫은 거고, 저는 산소를 쓰다 보니까 제가 전문 뭐 산소라든지 용접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허벌창이 나왔더라고. 허벌창. 그래서 이제 이거 스텝 드릴로 제가 뚫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 줘야 바이브레이터가 여기 사선이라고 그랬어요. 사선. 이 중간까지 바이브레이터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도 밥이 잘 차고 면도 좋고. 그래 사선을 했을 경우는 무조건 바이브레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사선을 안 하면은 그 최대한 바짝 붙여서 바이브레이터 끝을 잘 붙여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갈까요? 자 뒤로 왔는데 이제 바이브레이터가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 봤을 적에 봉이 반달처럼 화면이 잘 보이는데 반달처럼, 저 하단 거 볼까요? 반달처럼 저렇게 보여야 됩니다. 반달처럼. 이쪽도 그렇죠? 반달처럼. 이쪽도 그렇고. 근데 저렇게 반달처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바이브레이터 자국 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단 여기도 이제 좀 하단이라고 보고 뭐 요 정도 높이, 그러니까 중간 높이 이상은 바이브레이터를 좀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격을, 그러니까 좀 멀리 바짝 붙이지 말고.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상단은 바짝 붙이지 말고 약간 멀리. 저렇게 반달식으로 달아야지만이 뒤로 밀어내고 다짐을 해주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우리 여다 숨기죠. 바이브레이터 자국 난다고. 그러면은 이 역류합니다. 역류. 그래서 앞으로 막 기어 나오는 거, 앞으로. 그 다짐도 덜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반달식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반달식으로. 그러니까 저 반달로 저렇게 다는 것은 뭐냐면은 철근 후진할 때 철근 안 돼, 이게. 근데 철근 살짝 대도 상관없어. 지나갈 때 앞으로 전진할 때 대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후진할 때 잘못하면 바이브레이터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한번 갈게요. 저는 이제 방호벽 타설할 적에 이 부분에 저는 이제 뭐 곽기목을 대거든요.
뭐 다락기라고 그러죠. 이걸 대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됐어요. 구멍은 다 뚫어놨어요. 구멍은 다 뚫어 여기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기 배선판이 약간 뒤로 튀어나왔더라고. 뒤로 튀어나와가지고 피복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밀고 가기 때문에 안 했는데 대신에 이쪽은 달았어요. 이쪽은 지금 콘크리트에 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제가 이 부분 달았어요. 이 부분. 이 밑에까지는 달지는 못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배선판이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로등 배선판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까지는 안 달았어요. 여기 봐봐요. 안 달았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런 고속도로 타설 할 적에 앞으로 똥이 기어 나오지도 않아요. 발브라도 잘 달아야 되고 뭐 하는 뭐 떨어진 것도 없어요. 여기 가보면은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저기 한 떨어진 거 없어요. 다른 사람 가면 막 한 30cm 주북히 떨어져 있는데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여기도 다 받아가지고요. 네, 다시 불령 교량 중문대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접니다. 저 잘생겼죠. 인물로는 어디 판검사할 그런 인물인데 여기 와서 다이크 하면서 그냥 이 사람한테 혼나고 저 사람한테 혼나고 쪽이랑 조금 다 팔리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보면은 바이브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반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달처럼 이렇게 보인. 저는 이렇게 답니다. 놈들 다 이렇게 숨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까지는 좀 가까이 달아도 되지만 상단은 조금 이격을 시켜야 된다. 한 10cm 정도 이격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게 다짐이 되고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숨기면은 다짐이 안 됩니다. 교량 난간 뒤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짐이 안 돼가지고. 그 역류한다고. 역류. 앞으로 막 기어 나옵니다. 자, 이제 몰드하고 뭐 이것저것 곁들여 가지고 교량용 중앙 분리대 뭐 철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결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이제 다 했고요. 타설할 적에 뭐 잘 나오면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나오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